새벽 5시 김영희는 눈을 뜹니다. 7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르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 살금살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듭니다. 영희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을 올렸습니다. 손등에 돋은 갈색 반점들이 어스름 속에서 유난히 선명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된장찌개 싱겁게 해주세요. 애기가 너무 짜다고 해요. 며느리 선미가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잠든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된장을 조금 더 풀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미의 말에 다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김치 안 내주셔도 돼요. 요즘 애들 김치 안 먹잖아요. 그럴까요? 네, 그냥 계란 후라이나 소시지 구워주세요. 선미는 아이를 흔들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영희는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려다 말았습니다. 어젯밤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였습니다. 고춧가루도 아끼지 않고 넣었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는 동안 온 집안이 바빠졌습니다. 아들 준호는 양복을 입고 나와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늦을 것 같아요. 저녁 안 드셔도 돼요. 알았다. 영희는 밥그릇을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밥 몇 숟갈 급하게 떠먹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선미도 아이 옷을 입히느라 바빴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이 돌보는 거 힘드시죠? 어린이집에 맡길까 생각 중이에요. 괜찮아요. 아이는 집에서 키우는 게 좋지요. 요즘엔 어린이집이 더 전문적이라고 하던데요. 선미가 아이의 신발끈을 묶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설거지를 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선미는 가방을 들고 아이와 함께 나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5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영희는 22이었습니다. 새댁이었습니다. 남편 정수가 작은 공장을 차렸습니다. 철물점에서 나사와 볼트를 납품받아 조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영희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공장에 나가 남편을 도왔습니다. 여보, 힘들지요? 괜찮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예요. 그 시절 영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집이라도 장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수의 공장이 부도났습니다. 큰 업체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정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날부터 영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 시장에 나갔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첫째 준호가 태어났을 때도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일했습니다. 둘째 준영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다른 엄마들은 학교에 와요.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한 말이었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을 쉴 수는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컸습니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준영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기술을 배워 정비소에서 일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가 첫 월급을 받아다 줄 때 한 말이었습니다. 영희는 그제서야 울었습니다. 50년을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영희는 72입니다.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렸습니다. 시장 일을 그만둔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할머니. 5살 손자 지훈이가 영희의 무릎에 기댔습니다. 응, 지훈아. 할머니, 왜 슬퍼요? 슬프지 않아요. 영희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럼 웃어주세요. 지훈이 영희를 올려다봤습니다. 영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아이와 함께 먼저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도 드세요. 괜찮아요. 조금 이따 먹을게요. 영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으로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차는 우리 집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거실에서 선미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내일 상담 받아보겠어요. 전화를 끄는 선미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영희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희는 침실로 들어가려다 거실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등, 굵어진 관절, 거칠어진 손끝. 70년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그녀를 김영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는 엄마 할머니였고 이웃에게는 준호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온 가족을 챙기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하지만 왜인지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선미의 그 전화 내용이 신경 쓰였습니다. 영희는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자꾸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상담 받아보겠어요. 무슨 상담일까요? 영희는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참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미가 외출했을 때였습니다. 영희는 거실을 청소하던 중 탁자 위에 놓인 전단지를 보았습니다. 실버 요양원 마이너스 어르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 전단지에는 깨끗한 시설 사진과 함께 24시간 전문 간병 영양 균형 식사,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단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지훈이가 달려와 전단지를 주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영희는 억지로 웃으며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장난감을 가지고 놀러 갔습니다. 저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남편 정수는 평소처럼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로 피곤해 보였습니다. 선미는 지훈이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요즘 허리는 어떠세요? 준호가 정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늙으면 다 아픈 거지. 정수가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병원 가보세요. 진통제라도 받아서 드시고. 귀찮아. 그냥 참고 살지 뭐.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영희는 반찬을 더 가져다 놓았습니다. 어머니, 앉아서 드세요. 선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미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영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상했던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네, 말해보세요. 요즘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선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훈이 돌보는 것도 그렇고 집안일도. 연세를 생각하면 괜찮아요. 할만해요. 영희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봐도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선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실버 요양원인데 시설도 정말 좋고. 요양원이요? 영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네.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영희가 말했지만 선미는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지훈이도 이제 학교 갈 나이고 저도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럼 제가 방해가 되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미가 당황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고. 전문적인 돌봄? 영희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이 집을 지켰어요. 자식들을 키웠고 시댁 어른들을 모셨어요. 이제 와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미가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저보고 짐 싸서 나가라는 소리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한 생각이에요. 저를 위해서요? 영희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원하는지는 물어보셨나요? 선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빠가 와서 어머니한테 얘기해봐요. 요양원 구경이라도 가자고. 선미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요양원이요? 준호가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우리도 생각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가 영희를 보았습니다. 나는 싫어.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뭘 어떻게 말해? 내가 집에서 살겠다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야?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나한테 나가라고 해놓고 진정하라고? 아무도 나가라고 한 사람 없어요. 선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요양원이 뭐예요? 영희가 선미를 째려봤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지내시라는. 편하게. 영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편한 적이 있었나? 20살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편한 적 없이 살았는데. 준호와 선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편하게 지내라고. 남의 손에 맡겨지는 게 편한 거예요?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내 가족과 살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엄마. 준호가 입을 열었지만 영희는 이미 자리를 떴습니다. 영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정수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소파에 앉아 지난 5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던 날들. 아이들 학비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부업하던 시간들. 시어머니 수발 들며 참았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족이 자신을 버리려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희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에 작은 통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도 모르는 비상금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며 몰래 모은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볼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았습니다. 김영이라는 이름으로 산 적이 언제였을까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떠나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대신 요양원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김영희로 살아보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달 후 영희는 울산 바닷가 근처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을 떠나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사진 몇 장과 옷까지, 그리고 오래된 반지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편지 한 장을 식탁 위에 놓고 나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영희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뭘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7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혼자만을 위한 시간은 낯설었습니다. 그러다가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새로 오셨나요? 저는 박순자예요. 김영희입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인사했습니다. 김영희. 그 이름이 새롭게 들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영애 씨도 함께 해보세요. 흙 만지는 게 참 좋아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흙은 누구나 받아줘요.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며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새싹이 돋고 잎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영희도 무언가 자라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동네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글쓰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자기소개를 써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영희는 펜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썼습니다. 나는 김영희입니다. 72살이고 바닷가에 살고 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것을 좋아하고 글을 쓰고 싶어 합니다. 간단했지만 진짜였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영희를 영희 씨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김영희 그 자체로 대해주었습니다. 영희 씨 글은 참 솔직해요. 정말이요? 네. 마음에 와닿아요. 칭찬을 받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바닷가 벤치에 앉아있는 영희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준호야. 엄마 정말 여기 계셨구나.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찾았니? 동사무소에서 주소 확인해서.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준호가 영희 옆에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이 엉망이에요. 아무도 웃지 않아요.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미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지훈이는 매일 할머니를 찾아요. 괜찮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너희 삶을 살아라. 나도 내 삶을 살겠다. 엄마,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싫어.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해요?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그날 준호는 한참을 앉아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선미가 지훈이와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달려와 영희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훈아, 많이 컸네. 영희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선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하지 못하고. 영희는 선미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도 어머니만의 삶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됐어. 영희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나는 여기가 좋아. 영희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김영희야.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니라. 선미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한 사람의 꿈을 포기하라고 할 순 없어. 영희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나도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날 저녁 영희는 가족들을 작은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가 기른 거예요? 지훈이가 신기해했습니다. 응. 할머니가 혼자 다 키웠어. 와, 맛있어요. 아이가 상추를 우물우물 씹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글쓰기 교실도 다니고 텃밭도 가꾸고 바닷가 산책도 매일 해. 재미있으세요? 재미있어.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돌아오실 생각 없으세요? 선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신 가끔 놀러와. 지훈이도 함께 오고. 할머니, 저도 텃밭 가꾸는 거 배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다음에 오면 함께 해보자. 가족들이 돌아간 후 영희는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찾은 자신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영희는 두 팔을 벌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김영희야, 이제야 너의 봄이 시작되는구나.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텃밭에 물을 주고 글쓰기 교실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보고 이웃들과 차 한잔 마시며 수다를 떨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자신만의 하루였습니다. 영희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도 의미 있지만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닷가 작은 집에서 김영희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늦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봄이었습니다.